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벌써 2013년을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 1월 달부터 계획한 목표 원칙대로 투자를 잘 하고 계십니까? 현재 미국과 유럽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 회계년도가 아직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 정정 불안으로 핑계를 대면서 전 세계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 동안에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들을 여러분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악재를 여러분 악재로 보지 마시고 악재를 주도주 매수 기회로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야 할 일이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수요일 날은 원래 방송이 없습니다만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9시부터 1시간 동안 또 좋은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이죠? 내일 저녁 9시에 오셔서 좋은 기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의 첫날입니다. 국군의 날이죠? 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약간의 조정을 했지만 외국인은 24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주 대비 14.84포인트 내린 1996.9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은 37억, 외국인은 1120억 매수를 보인 반면 기관만 855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2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은 553억, 국가 지자체는 20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은 그동안 프로그램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차익 거래가 142억 매수를 보인 반면 비차익 거래가 946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804억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약세 업종이 많았습니다. 보험, 통신 업종만 강세를 보였고요. 운송 장비, 증권, 은행, 기계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도 약세가 많았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네이버, SK텔레콤 네 종목만 강세를 보였고, 한국전력이 보합에다가 LG화학, 현대모비스, KB금융 등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오른 1074원 7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변동성 없이 1달러 35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6개를 포함해서 279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543개 종목이 조정을, 7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세로 약보합 마감을 보였습니다. 아니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약보합 마감을 했지요. 코스닥이 전주 대비 2.61포인트 내린 534.89를 기록을 했는데, 개인이 145억 매도를 보였지만 반면 기관은 53억, 외국인은 104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7억 정도 매수를 보였는데,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비금속,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통신 장비, 섬유 의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방송 서비스와 운송,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종목들은 강세 종목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GS 홈쇼핑이 2.8%, 파트론이 2.02%, 메디톡스가 1.6% 등 7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ICT와 서울반도체 등 6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29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625개 종목이 조정을,
62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불확실성이 또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특히 주도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여러분들이 기회가 온다면 막 쓸어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가 정치권 불안과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위기감에 유럽의 투자자는 냉랭합니다. 이날 12시까지 그러니까 9월 30일 12시까지 미 의회가 예산안 협상 타결 못하면 17년 만에 또 다시 연방정부가 폐쇄 위기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안과 안을 포함한 오바마 케어를 1년 연기하는 잠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를 시키면서 상원에서는 이제 통과가 미지수다 그랬는데 상원에서는 뭐 이미 부결시키고 이제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냈죠. 부채 상한 한도 협상이 계속 난항을 보이면서 특히나 10월 중순까지 10월 17일까지 미 의회가 부채 상한 한도 진행이 불발하면은 디폴트할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탈리아 연정 출범 5개월 만에 다시 붕괴가 되면서 이탈리아발 위기가 유로존 위기로 확산 우려 제기가 되고 있는데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지시로 장관 5명이 사퇴를 하면서 엘리코 레타 정부의 연정이 사실상 붕괴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가 의회 또 내각의 신임 투표를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재신임을 얻어야 다시 새로운 연정 구성이 계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은 조정을 했습니다.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1.72포인트 하락한 310.46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50.44포인트 내린 6462.22로 독일의 닥스30은 67.11포인트 내린 8549.40으로 프랑스 객사공은 43.33포인트 내린 4143.44를 기록을 했습니다. 텔레콤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네요. 이날도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3%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영향으로 이탈리아 최대 은행 유니크레딧이 1.5% 하락을 했고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금융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독일의 코메리츠방크, HSBC,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등 독일과 영국, 프랑스 거의 대부분의 대표하는 은행들이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도 연방정부 폐쇄 우려로 조정 마감했습니다. 2014년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항으로 조정을 보였는데요. 2014년도 회계연도 처리 마감 시한을 8시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각은 더 날카롭게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상원이 하원이 가결한 2014년 29일 날 가결했죠. 2014년 예산안을 폐기시키면서 오바마 케어 복원한 예산안을 하원으로 다시 보냈는데요. 2014년 예산안 미처리가 됐을 경우에 제가 어저께 잘못 얘기했는데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에서 비핵심 서비스 종사자 80만 명이 일시 해고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이미 11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가능한 수정 예산안을 표결시키자 라는 것을 통해서 찬성이 54명, 반대가 46명이 나오면서 가결을 시켜서 다시 이제 하원으로 보냈는데요. 하원에서 이제 하원에서는 상원에서 보내진 예산안 채택을 할 것인지 부결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부결 시에는 1997년도 이후에 또 17년 만에 또 폐쇄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클린턴 정부 이후 또 17년 만에 폐쇄 위기가 처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9월 30날 자정까지 상하원 합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10월 1일 9월 30일까지 상원 합의안 처리하고 대통령이 서명 완료해야만 연방정부 폐쇄가 방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상하원이 국민적 비난을 피해서 30일 자정이나 1일 새벽
까지 1개월 반이나 2개월 반 정도 잠정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또 이제 10월 15일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부채 한도 또 증액 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패될 경우에 또 이제 미국 정부 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이 증폭이 되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128.57포인트 조정한 15,129.67을, S&P 500은 10.20포인트 조정한 1681.55로, 나스닥은 10.11포인트 조정한 3771.48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25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15개 업종이 조정을 보이는데, 당연히 뭐 좀 불안하면 금리 지수가, 단기 금리가 올라가죠. 12호의 단기 금리가 66% 이상 급등을 했고요. S&P GSCI 금지수, 그 다음에 귀금속도 당연히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가전도 강세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딱 두 종목이었죠. 시스코 시스템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33개, 하락이 64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위치한 의료장비 업체 인투이티브 서지컬 인컴퍼니가 2.4%, 뉴욕주 테리타운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이죠. 리제넌 파마슈티컬이 2.3%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23개, 하락이 368개였는데, 미네소타주 리틀 캐나다에 위치한 의료장비 업체 세인트 주드 메디컬이 2.3% 강세로,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레스토랑 업체죠. 칩틀 멕시칸 그릴이 2.3%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순진리는 17센트 조정한 배럴당 102달러 82센트로, 런던 IC 선무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1센트 조정한 배럴당 108달러 92센트로, 뉴욕의 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8달러 상승하면서 온스당 134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1일 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설이 있고요. 미국의 회계연도가 시작을 합니다. 9월 제조업 PMI, 8월 건설 지출, 9월 ISM 제조업 PMI, 9월 글로벌 제조업 PMI와 9월 국내 자동차 판매 API 주간 석유 보고서 발표 있고요. 중국은 국경절로 증시, 금융시장 휴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죠? 그리고 9월 제조업 PMI 발표 있고요. 일본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일본 방문이 있습니다. 3쿼터 단칸 대형 제조업체 업황 판단지수 발표 있고요. 8월 가계지출과 8월 실업률, 9월 자동차 판매, 8월 노동보고서 잠정치 예상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유럽의회 총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연례 토론회 있고요. 9월에 유로존 제조업 PMI와 8월 실업률, 독일은 세계 경제 심포지엄과 9월 제조업 PMI, 영국은 금융정책위원회 의사록과 9월 CIPS 제조업 PMI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종근당과 일신석재 확인하시고요. 코스닥의 동아홀딩스는 주식회사 동아자연마루와 회사 합병이 있습니다. 코스닥의 동아홀딩스가 동아 AMB 홀딩스로 분할 결정이 있고요. 코스피의 아사시멘트도 회사 분할 결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대하던 그런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악재를 악재로 보지 마시고, 악재는 주도주를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번 기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첫날 주식시황 마칩니다.